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35.38포인트 1.54% 상승한 2335.7이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2.25포인트 3.08% 상승한 745.26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등이 나고 있는데 저는 이 반등은 말 그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어떤 시장 상황이 변한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하나 없다라는 거죠. 그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특별하게 어제와 변화 요인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등은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은 빠졌어요. 시장은 빠졌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장 후반에 지수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죠. 장중에 227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 장 후반에 막판에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2300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들, 지난주 금요일도 막판에 장중에 이제 2380선까지 갔다가 2305에서 끝났고,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시장이 2300은 깨졌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연장이 되면서 결국 오늘은 조금 강한 반등 시도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상승폭은 지금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더라도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 기관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일련의 수급적인 상황들이 시장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 증시를 빼고는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일본도 반등을 하고 중국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만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라든가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만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자금의 이탈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제 그 이유를 꼽는 부분들은 IT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13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상승이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가 이제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기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집계하는 게 애틀란타 연은인데, 애틀란타 연은의 전망치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지난달도 6월달도 지금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연준이 아직까지는 소비가 좋고 고용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연준이 7월까지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스탠스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당장 7월 FOMC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의 어떤 변화를 조금 예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역으로 어떤 그런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시장에는 물론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향후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 그런 거죠. 이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침체 또는 침체로 가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최악의 상황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그 연준의 어떤 그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그 대세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은 적어도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반등의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과하락의 구간이에요. 분명히 아래로의 오버슈팅의 구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구간이죠. 시장의 안정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어떤 이런 스탠스의 변화 조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는 어떤 그 희망으로 그 반등에 대한 기대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코스닥이 특히 뭐 3% 이상, 최근에 이제 그 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지수도 지수지만은 종목들의 반등의 흐름, 되돌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거의 하락 종목을 찾아보기 힘든 하락 종목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특히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죠. 뭐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견조한 쪽은 바이오입니다. 어제의 하락에서도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견조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중소형주들부터 대형주들까지 진단 키트라나 이런 쪽까지도 다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결국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한편으로는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전망치 하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런 쪽에서의 반등세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비움은 7% 이상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는 쪽은 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던 것들.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제 어제 이제 그 독일 관련해서 그 이제 지난번에 압수수색의 이슈가 조금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업종들을 빼놓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 뭐 자동차 부품, 통신 장비,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도 골고루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등, 오늘의 상승 흐름들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반등의 영역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낙폭 과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시장이 대부분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고 과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반등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반등의 연속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2300대 초반까지 지수가 빠졌다가 이게 6월 말에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의 반등이 났어요. 2400을 돌파했죠. 여기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또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추는 그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2300이 깨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의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뭔가
반등이 났을 때 이 반등이 그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저점의 확인이 안 되면서 그 저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70대까지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벗어나면서 오늘 반등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반등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의 확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야, 이제는 저점에 찍었구나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다시 시장이 뭔가 안정이 되고 그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 물론 일단 그동안 하락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의 하루짜리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반등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반등의 연속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나마 조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게 여러분들은 뭐 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죠.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뭔가 좀 이제 그 매수에 대한 근거도 오늘 외국인들도 사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먼저 좀 바닥을 찍는 모습이 과연 확인이 되는 것이냐의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최근에 그 어떤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일정 부분은 되돌림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요. 오늘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시세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이 조금 오늘 반등이 나주면서 조금은 이제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너무 여기 이런 그 반등에 지나치게 취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의 연속성 이것을 확인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 시황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